이제부터 마지막 곰탕집 이야기 시작할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얼마나 좋고 커. 공짜 중세. 맛죽에 공짜만 눌러줘. 매씨. 정민곰탕이 문을 연 아침, 햇빛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였지만 정민의 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미라가 구두 굽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당당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손님이 좀 생겼다더라. 맛있다면서? 뭐 얼마나 가나 보려고. 정민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서진이 조용히 엄마 옆에 서 있었어요. 미라는 홀을 천천히 둘러보며 비웃었어요. 이게 곰탕집이라고? 한심해. 그때 서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사모님, 오늘 오신 이유가 있어요? 미라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유? 내가 오고 싶어서 왔지. 그게 왜? 서진은 미라의 눈을 똑바로 보며 휴대폰을 켰어요. 그럼 이거 조금만 들어보세요.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민곰탕에 물품을 납품하면 미라 사장님네 거래 끊겠다고 저희한테 협박했습니다. 저희한테는 그 가게가 큰 물량이라 어쩔 수 없이 납품을 못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라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이게 뭐야? 서진이 말했어요. 납품업체 사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녹취본이요. 사모님이 갑질하신 내용이죠. 사모님, 갑질만 할 줄 알지. 다른 건 모르시나 보네요. 저희 할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래했던 업체인지 사람은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사모님이 경영하면서 놓치는 부분인 걸 뼈저리게 알게 될 거예요. 정민은 그 말에 숨을 들이쉬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서진은 두 번째 파일을 켰어요. 이건 동네 카페 글이 어디에서 작성됐는지 확인한 자료예요. 작성 위치는 당신 사무실 주소더군요. 잠깐만! 미라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우연이야! 내 직원이 그냥? 서진이 단호하게 끊었어요. 방금 그 말, 저는 직원 얘기도 안 꺼냈는데 본인 입으로 자백하셨네요. 직원을 이용해서 사모님이 퍼뜨린 거죠. 정민곰탕이 누린내 난다, 위생 안 좋다. 참 이상하죠. 우리 가게에 이런 손님은 오신 적이 없는데. 식당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세 번째 자료를 켰어요. 배달앱 리뷰 화면이 화면에 뜨더니 패턴 분석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리뷰를 작성한 시간, 패턴, 사용자 생성일이 동일하더라고요. 그동안 자신이 봤던 그 많은 악플들이 그저 미라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거였다는 걸 깨달으며 정민은 눈을 감으며 고개를 떨궜어요. 미라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 거 내가 했다고 누가 그래! 증거도 없으면서! 서진은 조용히 말했어요. 증거 있어요. 사모님께서 직접 리뷰, 알바 모집 글을 올리셨더군요. 그것 갖고 어떻게 증거라고 할 수 있어? 서진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구청에서 직원이 의심스럽다며 이 서류를 떼주더군요. 얼마나 집요하게 신고를 한 곳에서 여러 번 했으면 구청 직원이 저를 도와줬을까요? 이 서류 보이세요? 사모님 주소지에서 악취, 소음, 배수 민원을 반복적으로 올렸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구청에서 조사까지 받았지만 요즘 악질적으로 민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구청 직원분들은 그냥 가셨어요. 미라는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사모님, 지금 이 자료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저희가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배 아프신 거죠. 그런데 사모님 그거는 아시려나? 악성 댓글 소문 유포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되고 구청의 반복적 허위 신고는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단 사실을요. 리뷰 조작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어디 보자. 납품업체의 압력은 공정거래법 위반이시네요. 사모님, 어디 한번 우리 해볼까요? 순간 주변에서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저게 진짜였다고? 와, 너무했다. 이 집 식당이 피해자였네.
미라는 당황하며 말을 했어요. 아니야, 그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난 정민은 고개를 든 채 조용히 미라를 바라봤어요. 그 눈은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지만 말하지 않아도 모든 감정이 들어 있었어요. 당장 이 가게에서 나가주세요. 미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가락이 떨렸고 얼굴이 굳어갔어요. 서진이 너, 그때 우리 식당 왔을 때 할머니가 너한테 뭐라도 남겼니? 서진은 비웃듯 말했어요. 있다면 알게 되겠죠.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녀는 알았어요. 이제 끝났다는 걸, 모든 게 무너졌다는 걸. 식당 안은 무겁고 차갑고 하지만 누군가에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로 가득했어요. 미라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게 문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정민은 홀 한가운데 서 있었고 서진은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우리 차례예요. 정민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눈빛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되찾은 힘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 뒤로 미라는 정민 식당에 대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 아침 문을 열자마자 가게 앞에 줄이 서 있었어요. 정민은 믿기지 않아 서진에게 물었어요. 서진아, 이게 뭐야? 서진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어제 어떤 블로거가요. 우리 곰탕 리뷰를 올렸어요. 그게 지금 난리 났어요. 리뷰 제목은 옛날 곰탕의 끝판왕, 모녀가 만든 기적의 국물. 사람들이 줄을 서며 말했어요. 여기 맞아요. TV에 나온 줄 알았어요. 와, 진짜 오래 기다려야 하네. 오빠, 여긴 꼭 먹어봐야 해. 첫 손님이 들어와 앉자 정민의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손님이 국물을 한 숟가락 뜨자마자 바로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 이거 진짜 내가 원하던 그 맛이야. 옆 테이블에서도 말했어요. 와, 이거 진짜 깊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분점 내실 생각 없으세요? 정민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겁게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건 내 손맛을 인정하는 말이구나. 20년 동안 시어머니 밑에서 모질게 구박받으면서도 누구에게도 못 들어본 말, 그 말이 오늘 정민에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줄이 2배로 늘어났어요. 서진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재료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정민은 웃었어요. 부족하면 내일 더 준비하면 되지? 그 말은 정민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건넨 확신의 말 같았어요. 다른 옛 직원들도 도와주러 왔어요. 정민 씨, 우리가 도울게요. 정민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가게 안은 사람들이 앉고 서고 나가고 들어오며 끓어오르는 국물처럼 활기가 넘쳤어요. 서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지금 SNS 인기 음식 1위 떴어요. 정민이 핸드폰을 받아들었어요. 플랫폼 메인에 가게 사진이 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엔 30년 전 옛 서울 맛을 되살린 모녀. 댓글은 계속 올라왔어요. 대박이다 여기. 기다리다가 겨우 먹음. 국물에서 진심이 느껴짐. 요즘 힙한 감성 전통 살린 맛집 인정. 정민은 말문이 막혔어요. 진심이 느껴진다고? 그 말은 20년 동안 아무도 정민에게 해주지 않던 말이었어요. 그 말이 이제는 수천 명의 입에서 퍼지고 있었어요. 정민곰탕은 눈을 뜨자마자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서진이 주방에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도 재료 많이 필요해요. 정민은 그 말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괜찮아. 이제는 하루하루가 감사해.
정민은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들을 매일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의 뒤편에서 서진은 봉투 하나를 계속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유원장, 그들이 완전히 망가질 그때, 서진은 그때만을 기다렸어요. 한편 옛 곰탕집은 점심시간에도 쓸쓸했어요. 문 열어놓고 있어도 손님이 안 들어왔어요. 기름은 금방 식어버렸고 국물은 오래 끓어도 맛이 깊어지지 않았어요. 직원 하나가 도연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오늘 매출 어제의 40%예요. 도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장부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미라는 짜증을 냈어요. 왜 이렇게 손님이 없냐고! 우리보다 후발주자인 정민곰탕은 사람이 넘쳐난다는데! 도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정민이가 그렇게 잘해? 미라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외쳤어요. 그 여자 일부러 우릴 망하게 하려고 가게 차린 거라니까요. 하지만 도연은 그 말이 진심으로 안 들렸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맛을 끓이던 건 정민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라의 생활은 사치로 가득했어요. 명품 가방 쇼핑백이 거실 테이블에 나뒹굴고 오빠, 이건 무조건 사야지. 대표 프리미엄 같은 거잖아. 전화기 화면엔 스킨케어 패키지, 해외여행 패스, 아들 사진 찍는 스튜디오 예약 알림까지 끝없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도연이 불편한 태도로 물었어요. 미라야, 요즘 카드값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가게도 요즘 매출 실적도 나쁘고 해서. 오빠, 장사가 안 되는 건 오빠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거지. 내가 돈 쓴다고 뭐 달라져요? 대표 부인이 이 정도는 써야 가게 격이 사는 거 아니에요? 미라의 말투는 전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며칠 뒤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던 도연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직원 월급을 간신히 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안 되겠다, 미라야. 이러다가는.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미라는 장부를 빼앗듯 들고 소리쳤어요. 우리 가게는 원래 한번 확 올리고 나면 그때쯤 확 버는 구조예요. 지금 잠깐 빠진 거라고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대책은 좀 세워야지. 그러자 미라가 기막힌 표정으로 팔짱을 꼈어요. 대책 있잖아요.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죠. 도연은 깜짝 놀랐어요. 뭐?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집을? 미라는 너무나 태연했어요. 오빠, 우리 지금 그 집 주인이잖아요. 상속 서류 다 끝났잖아요. 우리 이름이 다 찍혀 있고요. 그 집 대출 담보로 쓰면 되죠. 그리고 오빠, 우리 빨리 그 집들 팔아요. 서진이 걔가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아요. 일단은 대출부터 받고 그런 후 빨리 팔아요. 어쩌면 우리 그것들 빼앗길 수도 있다고요. 도연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설마. 또 그 얘기야. 설마 어머니가. 오빠, 얼마 전에 서진이한테 혹시 할머니한테 받은 거 있냐고 제가 한번 떠봤어요. 근데 그 애 표정이 느낌이 안 좋아요. 그 애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서둘러야 해요. 도연은 결국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 둘은 은행에서 집 담보로 10억의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금매로 내놓았어요. 도연은 옆에서 불안하게 손을 비비며 물었어요. 미라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자 미라는 서류 가방을 꾹 닫으며 말했어요. 오빠,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식당에 곧 손님 다시 몰려올 거예요. 그때 다시 다 되돌리면 돼요. 그녀는 결정적 한마디를 내리며 도연의 등을 밀었어요. 정민 씨,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불쌍해서 감성 장사하는 거고, 우린 규모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 말은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망상에 가까웠었어요.
미라의 얼굴에는 다시 사치스러운 자신감이 피어올랐어요. 통장을 미라는 바라보며 흡족하게 웃었어요. 됐네. 이제 숨 좀 쉬겠다. 그들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는 더 조용해졌어요. 미라는 거울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반드시 손님은 다시 올 거야. 그녀는 정민을 향한 질투와 서진에 대한 초조한 불안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사모님 큰일 났어요. 정민 씨 가게가 오늘 또 SNS 1등이에요. 그 말은 미라에게 심장을 찌르는 칼 같았어요. 그 여자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미라는 무언가 터질 듯한 느낌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민 서진의 새 가게는 저녁 햇빛이 길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불 위에선 저온 육수가 조용히 김을 올리고 정민은 팔을 써는 손끝에서 오늘따라 조금 더 안정된 힘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살짝 흔들리며 울렸어요. 서진이 고개를 들자 그 문에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어요. 도연이었어요. 정민은 순간 그 얼굴을 보고 몸이 굳었어요. 정민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정민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집에 가세요. 여기 당신이 올 곳 아니에요. 서진은 얼굴이 단단하게 굳으며 말했어요. 뭐하러 왔어요? 도연은 어딘가 다급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와봤어. 서진은 한치의 여유도 주지 않았어요. 늦었어요. 우리 마감 준비해요. 나가세요. 도연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서진아, 아빠가. 아빠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아주 단호했어요. 우리 엄마 힘들게 했던 사람은 여기 앉아 있을 자격 없어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정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서진아 됐다. 서진이 눈을 크게 뜨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왜 됐어? 저 사람은? 정민은 손을 가볍게 흔들며 마음 다스리듯 말했어요.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요. 한 끼도 안 먹은 얼굴이네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한 듯 했어요. 정민아, 나는 괜찮아. 정민은 도연을 똑바로 보지도 않고 그저 조용하게 말했어요. 먹고 가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 말은 착해서가 아니라 정민이 가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미는 예의의 성 같은 거였어요. 도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어색하게 마치 쇠사슬에 묶인 사람처럼.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꽉 깨물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정민은 그릇 하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드세요.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어요. 도연은 숟가락을 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올렸어요.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이 맛, 다음 숟가락, 그리고 다음. 도연은 아예 손을 멈추지 못하고 정신없이 떠먹기 시작했어요. 이 깊은 맛, 이 감칠맛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럽지? 정민은 테이블 한켠에서 묵묵히 팔을 썰며 말했어요. 저온으로 오래 끓였어요. 그리고 서진이 방식을 섞었어요. 도연은 숟가락을 쥔 채 말문이 막혀 있었어요. 정민아, 넌 이런 맛을 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 정민은 대답 대신 그의 눈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렇게 말없는 몇 초 동안 도연의 얼굴에 충격, 후회, 질투, 두려움이 싹 다 겹쳐져 스쳤어요. 그는 국물 한 모금을 더 삼키며 천천히 진짜로 깨닫는 듯 중얼거렸어요.
이 맛, 우리가 만들 수 없던 맛인데. 서진이 그 옆에서 차갑게 말했어요. 그렇죠. 엄마가 없으면 절대 못 만드는 맛이죠.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한 그릇이 그의 오만과 무지를 조용히 박살내고 있었어요. 정민은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 먹었으면 가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빈 그릇을 내려다보았어요. 그 한 그릇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맛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날 정민의 국물은 도연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짜 충격을 주는 맛이었어요. 그리고 도연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처음으로 이혼 이후 무엇을 잃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민에게 손님이 오기 시작할 때쯤 서진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잠깐만 시간 돼요? 왜? 할머니 유언장 이제 공개해야 해요. 그 사람들 벌써 그 재산 빼돌리려고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부동산에 그 건물들이 금매로 나온 걸 보게 되었어요. 정민은 그 순간 손에 들었던 뚝배기를 놓칠 뻔했어요. 뭐? 정민아, 곰탕집은 너에게 준다. 아들과 그 여자가 가져가면 망한다. 내가 끓여야 산다. 정민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내 재산은 전부 정민에게 간다. 너는 고생만 하고 가져간 게 없다. 이제는 가져라. 내 딸을 지켜라. 정민의 눈가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내가 모르도록? 서진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는 엄마를 누구보다 아꼈어요. 그걸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서진은 말을 이어갔어요. 변호사님이 말하셨는데 유언장대로라면 엄마가 현금 자산, 건물 2채를 모두 상속받는다고 그러셨어요. 정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건물 2채, 전부 나한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곰탕집의 권리와 경영권도 엄마가 가질 것이라고 써 있었어요. 할머니는 역시 엄마 편이셨어요. 정민이 울음을 삼켰어요. 어머니는 내가 고생한 걸 다 알고 계셨구나. 둘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말했어요. 이제 법적 상속 공지는 아드님과 며느리에게도 전달됩니다. 정민은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켜요. 엄마 혼자 아니야. 변호사의 우편이 도연에게 도착했어요. 고 수님 여사 유언장 상속 통보. 도연은 손이 덜덜 떨리는 상태로 문서를 읽었어요. 건물 2채 정민 상속. 현금 자산 전부 정민 상속. 곰탕집 정민 상속 도연과 미라는 영원. 도연의 입에서 숨이 새어나갔어요. 어머니가 정민이를 선택한 거야? 도연이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미라가 문서를 빼앗아 읽었어요. 미라는 문서를 바닥에 던지듯 외쳤어요. 이게 말이 돼요. 건물 2채랑 곰탕집까지 다 정민 씨한테 줬다고. 우리한텐 영원. 도연은 머리를 짚으며 말했어요. 우리 담보 잡힌 거 이제 우리 명의 아니잖아. 미라는 갑자기 숨이 턱 막히듯 중얼거렸어요. 잠깐만. 그럼 그 대출 정민이한테 떠넘겨지는 건가요? 도연은 종이를 뒤집으며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담보는 집이지만 대출자는 우리 이름이야. 우리가 갚아야지. 안 돼, 안 돼. 오빠, 나 이거 못 갚아. 미라는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주저앉았어요. 도연은 그런 미라를 옆에서 멍하게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어요. 정민이가 알기 전에 어떻게든 해요.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더 썰렁한 곰탕집. 전통의 향은 사라지고 대충 끓인 국물 냄새만 맴돌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도연과 미라는 전보다 더 초라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정민과 서진이 들어왔어요. 정민은 숨을 천천히 고르며 말했어요. 유언장 받았어요. 도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정민아, 그게 말이. 미라는 다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정민 씨, 오해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거 어머님이 정신이 약해져서. 서진이 차갑게 잘랐어요. 저희가 보기에 정신이 가장 또렷했을 때 쓴 유언장이던데요.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민은 그들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는 미라 씨의 악행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유언대로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곰탕집.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식대로 지킬 겁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미라는 떨리는 목으로 말해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보고 지금 나가라는 건가요? 정민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해요. 여기 유언장에 적혀 있어요. 가게는 제게 남기셨고 두 분은 상속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정리해서 나가주세요. 도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서요. 아니, 장난하지 마. 어머니가 우리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없어. 미라는 더 혼란스러워하며 정민에게 다가가요. 혹시 누가 꾸며낸 거 아니에요? 유언장 위조된 거라거나. 정민은 한숨조차 쉬지 않아요. 이건 변호사 입회로 작성된 공식 문서예요. 위조라면 첫 번째로 의심받을 사람은 두 분이겠죠? 그 말에 미라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요. 도연은 어딘가 말하려다가 그 말이 목구멍에서 막혀 눈만 떨려요. 정민은 차가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해요. 가게 이름도 레시피도 재료비도 다 어머니와 제가 만든 거예요. 두 분이 만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속받을 이유도 없고 여기에 남아있을 이유도 없어요. 도연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쳐요. 우리가 이 가게를 어떻게 읽고 왔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하루도 쉬지 않고. 정민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말해요. 그러면 하루도 쉬지 않았죠? 그런데 그 많던 손님은 다 어디 갔죠? 지금 이게 그 결과네요. 미라는 울먹이며 정민의 바지가랑이를 잡아요. 잠깐만요. 제발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정민 씨 이러지 말아줘요. 정민 씨.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라는 정민을 불렀어요. 건물 담보로 대출 받은 거 정민 씨가 상속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출 정민 씨가 좀. 서진이 냉정하게 끼어들었어요. 그 대출 누가 받으라고 했나요? 미라는 말문이 막혔어요. 서진은 정면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 쫓아내고 나까지 낯선 외국 땅으로 밀어내고 당신들은 잘 살았잖아요. 우린 알아서 살았어요. 도연은 거의 울먹이며 말했어요. 서진아, 아빠가 그땐. 아빠 아니에요. 제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빠는 뭐 하셨어요? 이제 와서 아빠라고? 저한테 아빠 같은 건 없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칼처럼 단단했어요. 우린 버텼어요. 우린 살았어요. 우린 다시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제 알아서 사세요.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울기 시작했고 도연은 정민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그 말이 목구멍에서 막힌 채 눈만 떨렸어요. 정민은 조용히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뒤돌아섰어요. 서진 말이 맞아요. 우리도 당신들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젠 당신들도 그렇게 해요. 그 말은 20년 넘게 맺혔던 고통의 끝이자 진짜 해방의 시작이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만 가게 안에 길게 울렸고 그 안에는 도연과 미라이,
무너진 숨소리만 남아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와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미라는 울다 지쳐 소파에 기대 있었고 둘 사이에는 깊은 정적만 흘렀어요.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어요. 은행에서 걸려온 번호였어요. 도연은 불안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예, 도연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은행 직원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객님, 담보 변경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설정된 상가 건물이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아, 그게 조금 상황이. 은행 직원은 숨도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현재 담보물 소실로 인해 대출은 즉시 기한 이익이 상실됩니다. 간단히 말해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도연은 숨이 턱 막힌 듯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잠깐만요. 그 가게는 원래 우리 집. 직원은 무심하게 반복했어요. 상환은 즉시 진행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상환액은 7일 이내로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기한 내 상환이 안 되면 법적 절차가 바로 진행됩니다. 전화는 차갑게 끊겼어요. 도연은 핸드폰을 쥔 손을 떨어뜨렸고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어요. 미라는 겁에 질린 얼굴로 다가와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전화죠?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은행에서야 담보가 사라졌대. 대출 일주일 안에 다 갚으래. 미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려요. 얼마 갚으라는 건데요?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절망적으로 중얼거려요. 전에 그대로 전부 못 갚으면 압류 들어온대. 미라는 숨이 막혀 바닥에 손을 짚고 쓰러지듯 주저앉아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아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민이 우리를 완전히 죽여놨네. 진짜 완전히. 집안엔 숨죽인 흐느낌과 공포만 가득 채워졌어요. 그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도연은 은행과의 통화가 끝난 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미라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다시 일어서서 물어요. 여보, 그래서 우리 통장 괜찮은 거 맞죠? 도연은 손을 떨며 은행 앱을 열어보려 하지만 지문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 만큼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겨우 로그인해서 첫 번째 주계좌를 열었어요. 잔고는 0원. 도연의 숨이 턱 막혔어요. 무슨 말도 안 돼.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미라는 다급하게 소리를 질러요. 여보,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다시 봐요. 다시. 도연은 다른 계좌를 열어봤어요. 거기도 0원. 신용대출 계좌 한도도 모두 동결 상태였어요. 미라는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기 시작했어요. 왜 다 빠져나가? 우리 이것까지 없어지면 정말 끝이잖아. 도연은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은행 고객센터 공지를 읽었어요. 담보소멸로 인한 즉시 상환 절차 진행. 채무변제 충당으로 자동 인출 처리 완료. 도연은 그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고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고개를 떨궜어요. 은행이 상환 가능한 잔고를 통장에서 먼저 가져가 버린 거였어요. 미라는 남편에게 매달려 울었어요. 여보, 우리 현금이라도 조금 있겠죠? 그거라도 있어야 며칠은 버티잖아요. 도연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을 열려다가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미라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절규하듯 울었어요. 정민 씨가 진짜로 우리를 끝까지 밀어버렸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도연은 가만히 바닥을 보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우리가 먼저 잘못했어. 이게 우리가 만든 결과야. 두 사람의 집안은 울음과 침묵만 가득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조차 나지 않았어요. 잔고가 비어버린 통장처럼 두 사람의 삶도 텅 빈 어둠만 남아 있었어요. 7일 후 도연의 집은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결국 도연과 미라는 살 집도 타고 다닐 차도 모두 잃었어요. 한편 정민곰탕에서는 서진이 메뉴를 정리하다가 정민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 사람들 언제든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정민은 잠시 깜짝 놀랐지만 예전처럼 떨지는 않았어요. 와도 괜찮아. 지금은 내가 흔들릴 일이 없어. 그 말 속엔 20년 동안 끓어오르던 모든 울음과 인내가 이제는 힘으로 변한 상태였어요. 보름 후 정민곰탕은 수님 할머니의 곰탕집으로 옮겼어요. 간판도 새로 정민곰탕으로 바꿨어요. 이제 정민만의 곰탕집을 찾은 거예요. 예전보다 매장은 넓어졌고 직원들도 많아졌어요. 정민곰탕은 점점 더 바빠지고 있었고 일주일 만에 줄은 골목밖까지 늘어났고 3시간 웨이팅이라는 말이 SNS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엄마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가게 진짜 성공했어요. 정민은 그 말을 듣고도 말을 못했어요. 그저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어요. 내가 끓인 국물로 사람들이 줄을 선다.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차오르는 기적이었어요. 어느 저녁 정민과 서진이 장사를 마치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미라였어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입술은 벌겋게 터져 있었어요. 정민 씨 잠깐만 얘기해요. 정민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손님들 다 갔어요. 무슨 일이죠? 미라는 정민 앞에서 처음 보는 표정을 지었어요. 분노도 질투도 아닌 철저한 패배의 표정. 정민 씨, 도와줘요. 정민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도움이요? 작은 가게라도 해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그 레시피 조금이라도 전수해 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너무 뜬금없고 너무 뻔뻔해서 서진이 먼저 웃어버릴 뻔했어요. 우리가 왜요? 미라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민 씨, 제발 도와줘요. 정민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2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당신들한테 도움받은 적 없어요. 그 말은 칼처럼 정확했어요. 미라는 바닥에 손을 찢고 울었어요. 정민 씨 한 번만 도와줘요. 정민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요. 미라 씨, 우리 가게 망하게 하려고 그랬을 때부터 저는 당신은 음식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가세요. 그때 문 밖에서 도연의 발걸음이 들렸어요. 도연은 미라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정민을 향해 말했어요. 정민아, 나도 미안해. 정민은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정민아, 다시 처음처럼 우리. 서진이 끊어버렸어요. 이보세요. 여기서 더 말하면 진짜 경찰 부를 겁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도연은 딸의 눈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진짜 가족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둘을 스스로 버린 거구나. 도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민아, 미안하다. 정민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처음으로 했어요. 도연 씨, 나를 버린 것도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내 마지막 희망 서진이를
유학 핑계로 버렸을 때, 난 이미 당신과 끝났어. 우리 인연은 그때 이미 끝났어. 도연의 어깨가 서서히 무너졌어요. 그 순간 정민은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며칠 뒤 정민과 서진은 약속했던 대로 호텔 라운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조용한 클래식 음악, 호텔 특유의 고급스런 공기. 정민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예전이 지친 며느리 얼굴이 아니었어요. 눈빛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서빙복을 입은 미라였어요. 트레이를 들고 웃음을 억지로 지으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그 순간 정민도 서진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빛으로 말했어요. 결국엔 각자 살아온 방식대로 삶이 돌아와요. 정민은 커피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어요. 서진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만 지키며 살자. 서진이 웃었어요. 응. 엄마 이제는 우리 인생이야. 정민은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희생자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기 삶의 주인이에요. 호텔 라운지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잔을 부딪히는 소리로 채워져 있었어요. 서진과 정민은 중앙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정민은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참 인생 모르겠네. 그렇지? 서진은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 걸 찾았잖아요. 둘이 담담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라운지 입구에서 서빙 트레이를 든 한 직원이 들어왔어요. 미라. 단정한 머리, 검은 앞치마, 낯빛이 조금 말라 있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익숙했어요. 그녀는 멀리서 손님 테이블을 찾으려다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그녀의 시야에 믿고 싶지 않은 장면이 들어왔거든요. 라운지 한가운데 사람들이 오가는 그 자리에서 도연이 정민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한쪽 손은 바지 주머니를 움켜쥔 채 입술을 떨며 말하고 있었어요. 정민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미라는 트레이를 쥔 손이 작게 떨렸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그 순간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정민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고 있었고 서진은 차갑게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연은 계속 말했어요. 미라랑은 정말 아무 감정도 없어. 걔가 먼저 다가온 거야. 얘가 원한 게 아니야. 걔가 나를 흔들었고 그때 내가 바보처럼 넘어갔을 뿐이야. 진짜 내 인생을 망친 건 걔야. 걔만 아니었으면 난 지금도 너랑 같이 살고 있었을 거야. 정민아, 나 좀 이해해줘. 난 결국 너로 돌아오려고 했어. 나는 정민 너만 원했어. 우리 예전에 얼마나 행복했었어? 기억해봐. 우리 서로 너무 사랑했었잖아. 그때나 지금이나 내 인생에서 내가 사랑했던 건 단 한 사람, 정민이 너뿐이야. 그 말은 호텔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더 크게 울렸어요. 정민은 숨을 천천히 들이켜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연은 절망적으로 머리를 흔들었어요. 정민아, 제발 예전처럼만 나 좀 돌아봐줘. 미라는 테이블 뒤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연의 무릎, 정민의 침착한 표정, 서진의 냉정한 시선, 그리고 자신에겐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그 남자의 간절한 말들. 정민 너만 원했어. 그 소리가 미라의 귓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트레이에 올려둔 컵이 기울어질 만큼 손이 떨렸어요. 미라는 숨을 삼키지도 못한 채 작게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나는 살아보려고 이러는데. 저 사람은 나를. 하지만 그것은 부정이 아니라 무너짐에 가까운 속삭임이었어요. 정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도연 씨, 제발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 모습 보니 내가 평생을 믿음으로 지켜왔던 내 자신이 정말 바보처럼 느껴지네요. 이렇게 하찮은 사람이었다니. 당신 와이프한테나 그런 말 하고 사세요. 그녀는 단호한 걸음으로 라운지 출구를 향해 걸어갔고 서진도 뒤따라 일어섰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손끝만 바닥을 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라는 아무도 모르게 작게 몸을 굽혔어요.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자리, 그토록 뺏고 싶었던 사람, 그토록 부러워했던 인생이 끝내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 라운지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세 사람의 인생은 아주 다른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야 그들 모두는 알게 되었죠. 사람의 마음이란 떠나는 순간보다 돌아설 때 더 크게 무너진다는 것을, 또한 한때는 전부였던 사람이 다시 스쳐 지나갈 때 가장 낯선 얼굴이 된다는 것도요. 결국 누구는 남고 누구는 떠나며 세월은 그 틈 사이로 조용히 흐르지만 단 한 가지 진심으로 견뎌낸 사람만이 자기 인생에 이어지는 장면을 떳떳하게 걸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